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오른쪽의 딥러닝 코드 구조를 텐서플로우로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실제 코드 구현을 아나콘다에서 진행해드리고요. 다음으로 파이토치 코드로 바꾼다면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만들고자 하였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입력 디멘전 4로 시작을 해서요. 히든 레이어 8 그리고 6 이러한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최종 아웃풋으로 이렇게 y가 y0 한 개인 것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이것을 아나콘다로 구현하는 모습을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콘다를 켠 다음에 파이썬 3.7 케라스 버전이라는 의미로 p37k라는 제 가상 환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케라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연히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야만 하는데요. 주피터만 적으셔도 설치가 된다는 점 아실 겁니다. 다음과 같이 케라스 모델의 시퀀셜과 케라스 레이어의 댄스를 임포트 해온 다음에 시퀀셜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 각각의 애드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매플라리브라던가 여러분들께 레이어 구조를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한 파이닷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에 다음과 같이 레이어 구조가 예쁘게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png 그림 파일로도 출력 가능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댄스,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만드는 것에는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 활성 함수도 바꿀 줄 알게 되었고요. 단 텐서플로우 클래스 안에서만 연습을 해본 것인데요. 자, 이렇게 텐서플로우 클래스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말씀 나눴는데요. 그 다음에 파이토치로 구현하면 어떻게 될지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간소화하냐면 그 네트워크를 간소화할 것인데요. 바로 왼쪽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풋 5로 시작해서요. 아웃풋 3으로 끝나는 아주 간단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때 맨 처음 레이어만 히든 레이어로 갈 때에 렐루가 적용되도록 하였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파이토치를 구현하면 어떻게 될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시퀀셜이라고 선언을 하여 모델로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퀀셜이라 함은 연속적이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말씀드리면 어떤 장면에서 다음 장면이 연결될 때 시퀀스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연속적이다 라는 뜻이라고 사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댄스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레이어 형태가 있고 이것의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처음의 아규먼트는 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풋 디멘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5라고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5, 이런 식으로 표현을 따로 해줬죠. 그 쉐입을 표현해줬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렐루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렐루 같은 경우에는 양수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액티베이션 함수, 활성 함수 같은 경우에 이런 출력의 형태를 결정해 주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앞서서 댄스를 설명드릴 때에 간략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걸 묶어서 현재 진행을 한 거고요. 제가 렐루는 생략하여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선 숫자에만
익숙해지시게 만들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 레이어는 아웃풋이 3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다음 순서가 원래 아웃이었고 그 다음에 인풋 디멘전이니까 인풋 디멘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이 앞서서 이 모델.add로 레이어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시퀀셜이니까요. 연속적이라는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게 이 아웃이 다음 레이어의 인풋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레이어 구조를 텐서플로우 케라스에서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다음에 이러한 텐서플로우의 기능을 토치로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역시나 여기도 시퀀셜이라고 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 사용했듯이 가능한데요. 이 앞에 토치.nn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거를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모델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 시퀀셜 안에 다음과 같은 각각의 레이어의 구조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레이어에서 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에서 리니어하게 din 그리고 h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히든 레이어의 약자로 h라고 기재했고요. 이 din이라는 것이 바로 데이터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인풋 데이터다 라고 해서 din이라고 활용되기도 합니다. 데이터인데 인풋이다 라고 하여서 활용되고 있는 말이고요. h는 히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레이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레이어 뒤에 바로 활성 함수를 다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주의하실 점은 이게 rectified의 약자고요. 정류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수만 정류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리니어 유닛이라는 것이 다 대문자로 표현이 돼요. 리니어 이렇게 되어서 이 처음의 대문자 그리고 각각의 단어의 첫 레터가 대문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R 대문자, 이 소문자, 대문자 두 개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R, E, L, U 이렇게 연결되어서 렐루라고 표현되었고요. 마지막 레이어는 똑같이 또다시 리니어로 그대로 선언할 수 있고, 그때 이 히든 레이어의 숫자가 다시 들어갑니다. 여긴 순서가 인풋 아웃풋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dout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예제를 한번 보면요, 리니어의 예제를 한번 보면 인풋 개수가 2개일 때 다음과 같이 인풋 1과 인풋 2가 있을 때 각각의 웨이트가 곱해져서 뉴런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지금 바이어스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따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인풋 개수와 아웃풋 개수만 보면요, 이렇게 인풋이 먼저 들어가고 여기가 아웃풋이 1이 된다 라는 거를 화면으로 표현해 준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텐서, 이 토치로 텐서플로우에서 만들었던 그 구조를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초의 인풋이 5였고 중간 히든 레이어가 30개, 그리고 아웃풋이 3개입니다. 그래서 i5의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 i,5의 구조를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중간에 활성 함수를 넣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렐루를 넣으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30,3으로 끝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 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앞에 토치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토치에는 뒤에 시퀀셜로 묶어주게 되고요. 지금 묶어준 것 보시고요. 묶였고 그 다음에 이 레이어 순서대로 리니어, 초반 리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활성함수, 그리고 출력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다시 보시고요. 이것을 모델로 지금 선언했기 때문에 그 모델을 프린트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이 0번째 인덱스 0, 1, 2에 따라서 각각 레이어 순서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기능을 텐서플로우, 케라스 그리고 토치로 각각 한번 구현을 해 보았는데요.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n은 배치 크기이고 d2는 입력의 차원이며 h는 은닉층의 차원이고요. 이 dout은 출력 차원입니다. 자, 이 n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요. d2는 여기로 갔고 h 여기 있고 dout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n이라고 보통 우리가 배치 사이즈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배치 사이즈를 64로 했고 그 다음에 이 인풋 입력 개수를 din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지금 1000개의 입력을 넣었죠. 보통 피처 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통 피처를 이렇게 많이 넣기도 하죠. 그리고 히든 레이어의 수를 100개, 그리고 d out 출력의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을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은 데이터가 엄청 많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엄청 많은데 이 중에 배치라고 하는 일정을 관찰하겠다고 결정한 크기가 있어서 그 개수만큼만 먼저 가져와서 관찰을 하고, 관찰이라고 하면 연산을 한다는 뜻이죠. 연산을 하고 그 다음으로 와서 다음 배치 부분을 연산하고 이렇게 순서로 가는 것을 여기 배치라고 합니다. 자, 입력과 출력을 저장하기 위해서 무작위 값을 갖는 텐서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로 그냥 만든 거죠. 그러니까 din을 한번 x로 랜덤하게 만들었고요. dout 출력을 y로 랜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서로 이렇게 훈련되어 가는지를 시퀀셜로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nn 패키지를 사용해서 모델을 순차적 계층으로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퀀스, 레이어의 시퀀스인 거고요. 그 시퀀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퀀셜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드들을 포함할 수 있게 되죠.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출력을 생성합니다. 이 각각의 리니어 함수들은 리니어 모듈들은 선형 함수가 들어가 있어서 입력을 그냥 출력으로 계산해주는 그런 게 이제 가중치와 편향만을 아무런 출력 변화가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것이 다시 텐서플로우로 구현을 했을 때에 이 액티베이션 함수를 일일이 적게 될 때에 리니어화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말하자면 입력 연산을 해서 출력으로 그대로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게 베이스 당연한 거잖아요. 리니어가 당연한 거다 보니까 굳이 그거를 액티베이션 함수를 따로 적기보다는 그냥 메소드 이름 자체를 리니어로 만들어서 진행하지 뭐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렐루라던가 시그모이드라던가 각각의 액티베이션 함수 이름 자체를 넣어서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략의 미를 갖게 된 거죠. 다음에 이러한 NM 패키지에서 손실 함수들에 대해서 정의를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 거를 손실 함수로 결정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 민 스퀘어드 에러라는 거는 어떤 y 해시라고 우리가 예측한 값에서 실제 값을 빼고 제곱하여서 이거를 평균한 거죠. 서메이션 해가지고 평균을 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대문자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러스 펑션의 약자입니다. 자, 펑션을 우리가 줄임말 할 때에 이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따가지고 f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거 앞서서 코드와 연결되어 보시게 하려고 이 첫 줄의 러스 펑션은 같이 기재했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러닝 레이트는 이 웨이트 같은 것들을 훈련시킬 때에 얼마의 비율로 곱해져 가면서 진행하는지 설명하는 그러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계산식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에포크를 한번 500개 정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포크라 함은 훈련을 몇 번 하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순전파 단계에서 순전파 단계, 그러니까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요 propagation을 순전파라고, 순전파, 이게 순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순방향, 원래 이런 방향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가는 거고요. 이때 모델에 x를 전달하여 예상되는 y 값을 계산합니다. 모듈의 객체는 이 콜 연산자를 덮어 써서 오버라이드 함수처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조금 어렵죠. 이 콜을 해서 오버라이드 함수처럼 호출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다른 영상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입력 데이터의 텐서를 모듈에 전달하여 출력 데이터의 텐서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뭐 입력을 당연히 넣어가지고 모듈 넣었다가 그 결과의 출력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이게 뭐 i고 오고 그 중간에 수행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모델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듈에 넣어서 진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다음, 손실을 계산하고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측한 y와 정답인 y를 갖는 텐서들을 전달하고 손실 함수는 손실값을 갖는 텐서를 반환합니다. 즉 LOSS라는 것이 이 로스 펑션의 결과인데요. 로스 펑션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오차를 제곱하고 평균한다.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요 f옥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99와 같을 때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9가 되려면 어떤 숫자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이 되었을 때만 요 프린트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epoch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ep가 여기 들어가서 epoch는 무엇입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다음에 이 loss 값을 이렇게 플로트 형태니까 %f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원 표시 탭을 해서 탭 표시이고요. 이거는 엔터의 표시입니다. 제가 일부러 n을 크게 표현했습니다. 엔터 할 때 그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로스 나온 다음에 탭을 잠깐 띄워주고 이 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파람, 미터의 약자인데 그 파람을 같이 보여지도록 출력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전파 단계를 실행하기 전에 변화도를 0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 뒤에 이제 제가 괄호하고 추가로 적어 놨어요. 원래 여기 변화도를 누적하게끔 코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매번 훈련할 때마다 누적을 하도록 원래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쭉 기록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과거 기억을 가져다 쓰는 Recurrent Neural Network라고 하는 RNN에서 잘 활용되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디폴트로 잡혀 있어 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변화도를 관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 기존의 기록들을 지워놓고 초기화라고 보통 부르죠. 초기화를 해놓고 그 뒤에 계산을 해서 쭉쭉 관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내부적으로 모듈의 매개 변수는 recurse grad true라고 하면은 텐서 내에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저장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그레디언트를 저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레디언트가 필요합니다 라고 true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백워드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 아래에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여서 가중치를 갱신하게 됩니다. 각 매개 변수는 텐서이므로 이전 했던 것과 같이 변화도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with no grad라고 하는 요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아래서 for 문으로 파라미터가 쭉 이제 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require underbar grad 이것은 true이다 라고 하는 이 코드부터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코드가 true가 되면은 backpropagation을 수행해서 x.grad의 변화도를 저장하게 됩니다. x.grad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입력에 대해서요. x.grad에 저장된 변화도를 이용해서 파라미터 값들을 갱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weight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해 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업데이트 한다고 말씀드렸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도를 계산한다는 것은 즉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는 것은 즉 파라미터 값을 업데이트 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true가 아니라 false로 할 때가 있다는 뜻이겠죠. 즉 이 기울기 변화도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파라미터 값을 업데이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 업데이트하지 않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 혹은 이전에 이미 훈련해 놓은 것을 전이하여 쓰고 싶기 때문에 즉 트랜스퍼 러닝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기존에 훈련해 놓은 것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활용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레드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토치.no underbar grad라고 하는 그런 코드가 활용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래 블록을 수행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requires underbar grad true는
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만, 즉 그런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야만 하지만 오토그리드 자체에서는 이를 추적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코드가 있으면 이 코드 안에 있는 것들은 굳이 그거를 추적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추적하지 않게 만들까? deactivate, 비활성화하는가를 보니까 그것이 메모리 활용도를, 그러니까 메모리가 많이 잡아먹지 않도록 막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증가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계산 속도를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저장을 해놓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일정 이 블록 안에서는 이것은 단발적인 계산이니까 계속 저장해 놓으면은 다음 연산을 할 때 또 누적이 되니까요. 지금 하는 계산은 지금 잠깐만 쓰이고 굳이 이것을 쭉 기록해 놓을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약간 인스턴스,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도 이 잠깐 쓰는 그 지역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잠깐 쓰는 변수,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추론을 수행을 할 때에 이 경사도 계산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뭐 어떤 모델을 만들거나 할 때 테스트 데이터에 릭이 없게 만들겠다. 릭이라는 게 이제 셈을 말하는데, 어떤 이미 다 훈련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건드려서 뭔가 테스트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효성 검증 같은 거 할 때 막 여러 번 돌리고 이렇게 큰 데이터들을 계속 활용하게 되는데, 메모리를 계속 저장시켜 놓으면은 오버플로우 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메모리 저장을 좀 최소화시키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유로 활용된다라고 이런 분께서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견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활용되었던 코드는 아까 뭐였냐면 이 아래에 파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 시점 파라미터에서 이 파람을 쭉 관찰할 수가 있게 됐는데, 오토그레드라는 것이 여기 로스점 백워드라는 것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 안에서 또 중복적으로 수행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에서 구현했던 시퀀셜 방식으로 똑같이 토치에서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출력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F폭이 증가되어 갈 때 99번째, 199번째, 299번째 이런 식으로 늘 증가되어 갈 때 러스가, 즉 그 손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3대에서부터 0.00006까지요. 그리고 그럴 때 파라미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업데이트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605에서 613, 614까지 증가했다가 두 번째 파라미터가 안 바뀌었죠. 그러다가 세 번째 파라미터도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정도부터 바뀌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포크 변화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결국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 러스가 굉장히 작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댄스,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한번 구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파이토치 구현법이 있어요. 사실은 이곳에 도달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는데요. 무슨 말이냐? 이 파이토치 구현에 의해서 이 앞서서 텐서플로우 케라스로 만들었던 이 코드를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 뒤에서 연결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가장 기본적인 코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시퀀셜하고 그 괄호 안에 묶었던 것들을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셀프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셀프.fc1이라고 하는 이름,
구조로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건 아까가 똑같죠. nn.linear 5,30. 그러면 인풋이 오고 아웃풋이 아웃풋이 아니라 히든이 30이고, 그 다음에 FC2에서 그 히든을 받아서 다시 출력이 3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 레이어들을 그대로 선언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기억나시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지금 빠져 있죠. 이게 왜 빠졌을까? 바로 이런 레이어 구조만 미리 선언을 해놓고 이것을 다른 곳에서 다시 불러서 거기에다가 함수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forward라는 곳에서 렐루라고 하는 그 메소드가 이미 있어요. 그 양수로 만들어준 게 이미 존재해서 여기 안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FC1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FC1이라고 할 수 있죠. 맨 처음에 인풋이 오고 그 중간 히든이 30인 것, 이것에 렐루를 걸었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렐루를 큰 하나의 메소드로 사용하고 그 안에다가 이 선언해 놨던 것을 넣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는 좀 스테이트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선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FC2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FC2가 그대로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요 위에 이러한 선언이 필요합니다. 클래스, 전체적으로 다 클래스인데요.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언더바 2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닛이라고 되는 것이 있고, 다시 언더바 2개 한 다음에 셀프 컴마 이렇게 뒤에 또 다른 아규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슈퍼라는 것이 있어요. 와, 이쯤 되니까 이제 관심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려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는 과연 이 이닛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슈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 이닛부터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